나는 과연 선천적으로 섬세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섬세해진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태생적으로 섬세한 사람들 특징을 17개로 추려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섬세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섬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추리다 보니까 17개가 나왔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치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 두 번째,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이 예민하다. 남들에 비해서. 또는 월등히 예민하다. 상대적으로 살짝 예민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취라던가 다른 사람의 체취라던가 이런 것들에 유독 민감한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잡내가 좀 많이 느껴진다. 그리고 내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후천적으로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민감하다기보다는 내가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청각에 민감한 편이었다. 그리고 내가 촉각에 많이 민감해서 까끌까끌한 옷은 잘 못 입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에 민감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다. 누군가가 화가 났다.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게 나를 향한 감정이 아닌데도 심지어는 그게 피부로 막 느껴지는 경우. 막 따가워요. 누군가의 시선이. 몸이 추워요. 누군가의 분노 때문에.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숨이 막혀가지고 호흡이 막 잘 안 돼요. 막 이러는 경우.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힘들어져가지고 이게 겪는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좀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육체적인 타격을 입었다던가 자꾸만 신경 쓰게 된다던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느껴졌다던가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렸을 때 낯을 많이 가렸다 또는 쉽게 울었다 또는 쉽게 겁을 먹었다. 이러면은 태생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후천적으로 굉장히 활발해지고 외향적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렸을 때 내가 한 5살, 6살 때쯤에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낯을 많이 가렸고 쉽게 울거나 쉽게 겁을 먹었다면은 남들보다 섬세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인의 말하지 않은 본심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어떻게? 왜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내가 멋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이 왠지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데 그 사람의 본심이 나도 모르게 느껴졌어. 너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추리하지 않았는데 그냥 느껴졌어. 그 다음에 6번째로 타인과 깊은 교감에 대한 갈망이 있다. 친구랑 친해졌어. 친한 친구랑 대화를 밥도 먹어. 그리고 연인이랑 막 함께 뭐 데이트도 하고 이래.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사귀해. 근데 마음속에서 더 친밀하게 교감하고 싶은 이상한 이런 갈망이 들 때.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이가 좋았을 때에도 왠지 모르게 나는 이것보다 더 깊은 교감과 소통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답답해. 뭔가 우리가 서로 좀 벽이 있는 것 같아. 서로 친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따뜻하게 하고 나도 말을 따뜻하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소통과 교감은 뭔가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올라올 때.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 때. 그 다음에 7번째로 어려서부터 감정적이거나 내향적이었다. 내가 막 친구들 사이에서 막 말도 잘하고 막 나가서 뛰어놀고 막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요렇기보다는 나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자기만의 안정되어 있는 익숙한 공간에서 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좀 감수성이 어렸을 때부터 풍부했다던가. 8번째로 어려서부터 다수의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에 피곤함을 많이 느꼈다. 섬세하지 않고 무딘 분들도 인간관계에 너무 지치다 보면은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한결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설령 그 사람들이 사이좋은 분위기여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냥 사수의 사람들의 사이에 내가 있으면 되게 뭔가 불편한 느낌. 만석 지하철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태생적으로 섬세하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어려서부터 대체적으로 주변 또래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었고 요즘 트렌드나 요즘 유행인 것들이 내 취향이 아니었다. 대세의 흐름과 늘 나는 반대로 갔다. 늘 나는 그것들에 공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난 별로 내 취향이 아니었다.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이 두드러졌다. 섬세하신 분들입니다. 10번째로 사람을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람이 좋아. 근데 특이한 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어. 옛날부터.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수줍었지만 이렇게 먼저 친해지고 싶었고 막 다가가고 싶었고 뭔가 그 아이들을 이해해서 막 도와주고 싶었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라는 열망보다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많다던가.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사람들한테 상처 입는데도 계속 사람을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굉장히 이타적인 특성이 조금 이렇게 두드러진다던가 이런 것들. 11번째, 식물, 자연, 동물들을 존중하며 사랑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때 이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게 강아지 키울 거야, 고양이 키울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는 제외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자연의 생명체들과 동물들의 사랑을 느꼈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물과 식물들을 약간 사람처럼 어렵게 생각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또는 사랑했다. 12번째로 자연 속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자연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13번째, 돈이나 명예, 외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이 덜하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돈, 명예, 외모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관심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왜냐면은 21세기 지구 세상은 돈, 명예, 외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별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취급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벌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 과시욕, 서열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가 되게 자기를 막 자랑하고 과시욕을 보이면 내가 대리 수치심을 느껴. 올바르지 않다고 느껴. 그러면서 창피하다고 느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서열주의는 약간 살짝 미개하다고 느껴. 한심하다고 느껴. 자기도 하고 싶잖아.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권력 잡았을 때 나도 하고 싶잖아. 왠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 안에 대나무 같은 선비가 하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약간 불편하다, 약간 자기 자랑하고 서열주의, 권력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는 사람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이랬다면 성인이 되고 좀 머리가 크고 나서는 저런 거 뭔가 부끄럽고 살짝 한심한 것 같아. 내가 막 대리 수치심을 느껴. 저런 것들은 내가 가난하게 못 먹고 살았으면 못 먹고 살았지 별로 쫓고 싶지 않아. 나의 프라이드에 크게 지장을 주는 그런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고. 15번째, 자발적으로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양심을 따르려고 함. 세상에 양심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도덕적인 기준이 엄격한 사람 많아요. 죽으면 지옥 갈까봐. 나쁜 사람이라는 게 만천에 까불려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을까봐 착한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까지 양심을 챙기고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게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병적으로 그거를 거의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비가 사는 이런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로 지적 탐구와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상대적으로 높은 편. 관심이 덜한 타입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탐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느껴져, 자꾸 섬세하니까. 근데 그게 학교에서 안 알려주니까 탐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개 중에서는 어떤 존재들은 타인과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적인 호기심이 상당히 덜한 섬세한 타입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있는 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번째, 타인의 감정적인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낌. 어렸을 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섬세해졌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눈치도 안 빨랐고요. 미각이나 청각이나 촉각도 별로 안 예민했고요.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에도 별로 눈치가 하나도 없었고요. 민감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뭐 낯을 가리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 별로 타격 안 받았는데요. 제가 막 바뀌었어요. 입맛도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별로 소통에 대한 열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친밀하게 교류하고 싶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지고 미워하면서도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사람들 사랑하고 싶고 자연과 동물들, 식물들한테 관심 많아졌고요. 그리고 뭔가 유행과는 다른 취향을 가지게 됐고요. 이랬을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섬세해진 분들도.
아니 근데요 판도라님, 근데 왜 섬세한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는 무딘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이렇게 판도라님 얘기에 의하면 저는 태생부터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지금 제가 섬세하다는 게 잘 시감이 안 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무디일까요? 명상도 잘 안 되고요, 정화할 때 제 감동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제 주변에 왜 다 무딘 사람들 투성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이 세상에 무딘 사람들이 많은지, 또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지, 세상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들이 좀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생각보다 세상에 지금 섬세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어요.